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9년 전 외할머니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일부 사연으로 외가의 기이한 집안 내력을 알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거주 중인 29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일도 한가하고 과장님도 출장 가시고 해서 예전에 겪었던 일에 관해 사연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9년 전 제가 대학 1학년이었을 때 수업 마치고 동기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외삼촌께 전화가 왔어요. 삼촌은 6남매 중 첫째로 저희 엄마의 오빠입니다. 삼촌 하고 밥을 우물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 삼촌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계시다고 대충 소식을 전해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곡소리를 내며 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더군요. 손을 덜덜 떨면서 친구들한테 대충 얘기하고 집으로 직행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패닉 상태인 엄마를 겨우 차에 태우고 아빠랑 같이 외가로 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경상도에 두 분만 거주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외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이라는 연락에 병원으로 날아가다시피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이미 수술은 끝나고 회복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더라고요. 중환자실은 면회가 허락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기에 복도에서 우는 이모들을 달래면서 할머니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면회 시간이 되었고 중환자실 안쪽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보는 순간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다치셔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호흡기만 낀 채 겨우 버티고 계셨어요. 사고가 있던 날은 시골에 장이 서는 날이었고 장도 볼 겸 시내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장을 모두 보시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 탔던 버스가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할머니가 위독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이모들과 엄마랑 같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 중환자실은 그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들로 미어 터지다시피 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있는 옆자리에 한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도 크게 다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그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말하는 것도 들었네요. 병원에 있다 보면 보호자들끼리 이것저것 주고받는 얘기가 많아지게 되는데 일종의 위안 정보 교환 등등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힘들게 며칠을 버티시던 할머니는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게 되었고 2인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2인실 같이 쓴 환자는 중환자실 할머니 옆에 있던 8살쯤 보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그렇게 그 아이 엄마도 중환자실에서 많이 봐서 안면이 있었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엄마와 이모, 저와 숙모들. 중환자실에서도 옆 침대 쓰더니 일반 병실에서도 같이 쓰네 하며 웃어 넘겼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할머니와 그 아이 둘 다 상태가 위중한지라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온갖 의료 장치를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쓰고 있었던 호흡기를 빼고 부었던 얼굴이 점점 가라앉는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의 위안이 되었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할머니는 무속인이십니다. 우연한 기회로 신을 모시게 된 게 아니라 할머니의 엄마, 또 그 위의 엄마, 이렇게 모계로 이어져 온 거라고 들었어요. 슬아의 아들 둘에 딸 넷을 두신 저희 외할머니는 그 공주를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판단해 엄청난 기도와 정성으로 신을 모시며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통한 것인지 저희 엄마를 비롯한 이모들 그리고 엄마의 딸인 저까지도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걷다 무당집 앞에만 지나가도 무당이 뛰어나와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기센 여자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신을 받고 그 신을 섬기는 걸 업으로 삼는 분은 없이 나름 모두 평범하게들 살고 있었어요. 어쨌든 하루하루 호전되어가는 할머니를 보며 매일같이 희망을 품을 때쯤 조금 이상한 상황이 포착되더라고요.
할머니 상태가 악화되면 옆에 누워있는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고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면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이상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당한 환자들은 그런 걸 반복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병실에 있는 두 환자가 서로 그걸 반대로 반복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집 식구들이 안도하면서 웃을라 치면 옆에 있는 아이 엄마는 통곡을 하였고요. 우리 식구들이 곡소리 내면서 울면 아이 엄마는 안도하는 기색도 못 내비치고요. 이거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나날들이 지속되어 갔어요. 그런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교대하며 간병하던 이모와 숙모들도 체력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나마 젊은 제가 하룻밤만 할머니 곁에서 간병해 달라고 하셨고 어른들은 외가로 잠을 자러 갔어요. 옆 침대 아이 엄마는 일찌감치 보호자용 침대를 꺼내 잠을 청했어요. 그러나 저는 잠이 오질 않아 할머니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하염없이 할머니 얼굴, 손만 쳐다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대로 엎드려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던 버스가 보였고 할머니의 옆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는 할머니랑 같이 병실을 쓰는 그 아이였어요. 제가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차는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아수라장 아비규환 3인칭 시점으로 계곡에 내동댕이 쳐 있는 버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처음 듣는 목소리로 옆에 있잖아, 옆에 하면서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로 제 귀에 소리를 질러댔어요. 꿈에서도 귀가 아파서 옆에 뭐 어쨌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찰나 침대 모퉁이에 있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였고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전화기를 보니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왜? 하면서 전화를 받으니 엄마가 조용한 목소리로 병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병실 밖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다시 받으니 너 오늘 잠자지 말고 옆 침대에 아줌마가 밤에 뭐 하는지 잘 봐둬야 한다. 절대 대놓고 쳐다보지 말고 자는 척 하면서 몰래 지켜보란 말이야. 알았지?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대체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린지. 그래도 저희 엄마의 직감이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었기에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와 보호자 침대에 들어 누웠죠. 자질 말고 지켜보라니까 심리적인 요인인지 잠이 더 쏟아지는 거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엄마 말 안 들으면 호랭이처럼 성질낼 걸 알기 때문에 졸린 눈을 뒤집어가며 이불을 덮어쓰고 잠자는 척 하고 누워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옆에 누워 자던 아줌마가 부스럭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 순간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심장을 졸이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어디선가 흰색 천을 들고선 할머니 옆에 다가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교통사고 당시 깨진 유리 파편이 할머니 얼굴로 날아들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체에 덮여있던 거지를 아줌마는 살짝 드러내더라고요. 참고로 할머니 얼굴은 입안도 많이 터지고 치아도 상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줌마 손에 들고 있는 흰색 천으로 할머니의 상처 부위를 슬슬 닦아내는 것 같았어요. 또 조금 있다가 웬 작은 통 같은 걸 들고 와 할머니 소변줄을 꽂고 그 통에 소변도 덜어서 담아가더라고요. 오밤중엔 정에 뭐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이래서 엄마가 지켜보라고 했구나 하고선 졸린 눈을 비비며 숙면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깨보니 엄마가 와 있었고 병실 밖으로 가서 전날 밤에 본 걸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엄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마가 이를 갈면서 이모들 홀출하였고 잠시 뒤에 이모들 총출동하였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니 이모들 일제히 경악하였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사고 났던 그날부터 엄마랑 이모들은 전부 같은 꿈을 꿨었답니다. 어떤 남자, 즉 저승사자로 보이는 자가 할머니를 데려가려 했답니다. 할머니는 내 차례가 아닌 걸 알면서 왜 나를 데려가려는 게냐? 내 명줄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소리치고 그 남자는 고개만 흔드는 꿈이었다고 하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딸들이 돌아가며 그런 꿈을 꿔대니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밤중에 수상하게 부스럭거리면서 할머니를 살피는 옆에 아줌마까지 숙모들 촉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 몰랐다고 하였죠.
엄마와 이모들은 그 아줌마와 있는 동안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걸 느꼈다고 했었고 본인도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래저래 가족들은 속만 태우고 있었고 저는 잠들기만 하면 옆에! 라고 소리 지르는 꿈을 꿔대니 그 말을 듣고 하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큰이모가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로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던지라 많은 지은을 알고 계시기도 했기 때문에 용한 무속인 찾아가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만큼 할머니가 인맥이 넓은 탓도 있기 때문이었겠죠. 온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무속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고 애원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속인 할머니는 우리가 하는 얘기에 눈 감고 고개만 끄덕이며 얘기를 듣더니 남자들은 전부 나가 있어라 라고 쿨하게 한마디 던지셨고 아빠를 비롯 남자들은 모두 퇴장시키셨습니다. 무속인 할머니가 감고 있었던 눈을 뜨더니 숙모 두 분을 가리키며 너네도 빠져라 라고 하여 숙모 두 분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큰이모, 둘째이모, 우리 엄마, 막내이모,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엄마, 형제, 6남매 중 딸을 낳은 사람은 우리 엄마뿐이셨고 다들 아들만 낳으셨습니다. 무속인 할머니가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더니 걱정할 거 없다. 원흉이 너 엄마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어. 외손녀만 있으면 든든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원흉이 할머니를 찾아오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요? 반어법인가? 하는 찰나 이모들이랑 엄마가 울며 불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눈물을 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무속인 할머니는 급 짜증을 내시며 너, 즉 저를 가리키면서 너만 있으면 된다는데 웬 눈물바람이냐? 하며 우리를 내쫓으셨어요. 저를 가리키며 넌 다시는 내 집에 발 들여놓지 마라. 너 때문에 눌린 거 다 퍼다 놓으려면 해야 할 기도가 태산이다. 라고 한마디 던지시곤 우리를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먼저 쫓겨났던 남자분들과 숙모들은 외가로 가셨고 이모들과 저는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게 참 너무 허무한지라 다들 말없이 병실만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옆 침대의 아줌마가 웬 처음 보는 젊은 여자 한 명을 병실로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전 보호자 침대에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던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며 다시 병실을 허겁지겁 나가더라고요. 뭐지? 내 얼굴이 그렇게 무섭나?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아줌마와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가 어찌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지 병실 안에서도 다 들렸어요. 내가 왜 안 되나 했어. 왜 안 되나 했다고. 난 못해. 저분이 옆에 지키고 있는데 난 못해. 돈이고 뭐고 다 돌려줄 테니까 난 못해. 난 안 해. 라면서 악을 쓰고 있는 젊은 여자 소리가 들렸죠. 그 뒤로 아이 엄마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저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잠시 앉아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던 우리 큰이모를 일으켜서 멀찌감치 옆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러고 멀뚱히 보호자 침대에 앉아서 보고 있던 제게 큰절을 하더라고요. 허허,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였는데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럽게 울어대는 그 여자. 이런 분이 지키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라고 하며 계속 울어대더군요. 초기 남달은 저희 엄마가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멱살을 잡다시피 해서 병실 밖으로 끌어내더라고요. 이모들 모두 우르르 따라 나가고 저도 그때서야 슬리퍼를 끌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한 젊은 여자. 그 순간 우리가 찾아갔던 무속인이 했던 말이 뇌리에 꽂혔고 우리는 모두 공황에 빠졌죠.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위독해지자 무속인을 찾아간 아이 엄마. 무속인의 눈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만은 없던 아이 엄마는 울며 불며 사정했고 그 젊은 무속인은 무속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쓰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의 노예가 되어 아이 병실 가까이에 있는 위중한 환자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 고름, 소변 등등
그 배설물을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 묻히고 신께 기도하여 이미 운명을 다한 그 아이 대신 우리 할머니를 데려가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망할 이야기를 펑펑 울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기센 다선 여자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를 해도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 직접 병실로 와서 기도 혹은 저주를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 젊은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가 워낙 세고 공줄로 이어져 온 큰 신 또한 항상 같이 있어서 그동안 그 여자의 기도발이 먹히지 않았던 거라고 합니다. 신을 모시는 사람은 재물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돈에 눈이 멀어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면서 나이도 어린 제 발밑에 엎드려서 펑펑 울어대더라고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할머니와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힘들었던 걸 생각하니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성가라는 이모들과 엄마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더니 그 젊은 여자를 향해 불꽃 사닥으로 응징을 하시더군요.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나면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리겠다는 등 위협을 한 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선 아이 엄마와 다시 한번 싸우게 되었고 싸움이 점차 더욱 커질 때쯤 아이는 거짓말처럼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빛의 속도로 회복해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엄마는 몰래 중환자실이 있던 층에 올라갔어요. 들어갈 순 없고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 언니한테 아이의 이름을 대며 물어봤더니 그 아이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상태가 거의 회복이 되신 할머니와 외가로 돌아와서 주구장창 사골국만 먹으며 보낸 며칠 동안 할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만 해도 무당이 되는 게 당연한 팔자인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엄마, 그 엄마의 엄마, 어디서부터인지는 알 수도 없이 내려온 거라 당연하게 여기셨다고 하네요. 근데 할머니가 무속인이란 이유로 결혼을 하기도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겨우 결혼을 하여 딸을 낳고 보니 이런 삶의 자식에게 되풀이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딸 넷을 데리고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고 나서야 딸들이 무속인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게 손녀한테 내려갈 거란 생각을 못했다고, 아니 일부러 그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네 딸 중 셋째인 엄마는 어릴 때부터 영양이 트여 있어서 신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줄에 너 엄마의 영안이 더해진 게 너고 내 손주들 중에 유일하게 너만 딸로 태어난 게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게 점차 보일 날들이 시작될 테니 너무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좋은 곳에 유익하게 쓰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건 자식들의 기도와 너가 바쳐주는 기 때문이었다고 하시며 할머니 손녀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진지하게 하신 말씀들을 묵묵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 말씀대로 지금은 정말로 눈에 보이면 안 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1부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2부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으며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